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현대중공업 그룹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항목을 보면서 어떤 항목들이 출제되었는지 파악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총 4개 항목이 출제되었습니다. 모두 다 1500바이트인데요. 현대중공업은 조금 독특하게 한 글자당 3바이트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모두 다 1500바이트이기 때문에 500자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0자에 4개 문항. 그렇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길게 나온다고 해서 글자 수가 길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500자면 정말로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자, 1번 먼저 봅시다. 지원 직무에 요구되는 역량. 직무 역량이라고 대놓고 물어보죠. 그리고 이를 갖추기 위해 어떠한 노력. 자, 쉽습니다. 직무 역량에 대해서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다가 그냥 적어둘게요. 직무 역량 항목이네요. 근데 뭐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던 것, 노력 정도만 체크를 해둡시다. 쉽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본인의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꼭 이야기해 주시고 싶은 경험입니다. 일단 경험을 쓰는 건데 내 삶에서 정말 무수히 많은 경험들이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20, 30년간 살면서. 근데 그 중에서 이것만큼은 꼭 얘기해줘야 돼 라는 걸 어떻게 꼽을 수 있을까요? 기준이 뭡니까? 뭐 성공했던 경험? 아니면 실패했던 경험?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 중에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친구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우리 자기소개서를 쓰는 지금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소개서에서 여러분들이 어필해야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요? 가치관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치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확립하게 만들었던 그 계기의 사건 혹은 가치관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을 한 가지 이야기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뭐 쌤 2가지 3가지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그 경험 다 이야기하면 안 되나요?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1500바이트고 3바이트당 한 글자 500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500자에는 하나의 경험 소재가 좀 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에 하나의 경험, 대표적인 경험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 대표적인 경험은 뭐다?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관련된 경험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금 쓱 3번, 4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인생, 삶의 신조라든지 좌우명, 가치관을 대놓고 물어보는 그 항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매력을 어필해야 되는 이 자기소개서만큼은 2번 다양한 경험 중에서도 가치관과 관련된 경험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3번 봅시다. 타인과의 갈등을 원만하게 극복한 경험. 쉽죠 이거는? 갈등 극복 경험입니다. 이 경험을 쓰는 거고요. 500자 경험. 여러분들의 관련된 그 경험들 중에서 그 조직 내 경험이면 좋겠고요. 조직에서의 경험, 조직 경험이고 갈등을 다른 사람들과의 그러니까 의견 충돌이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A라는 안건에 대해서 나는 B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C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갈등의 당사자가 내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나와야겠습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각각 항목마다 어떤 식으로 개요를 짜면 좋을지는 뒤에서 각각의 슬라이드에 넣어두었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고 있고요. 4번 본인의 취미와 특기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 취미와 특기를 이렇게 따로 항목으로 떼서 물어보는 케이스는 많지는 않은데 중공업 그룹은 늘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그룹은 취미와 특기 존경하는 인물을 물어보죠. 하지만 이력서단에서 굉장히 짧게 물어봅니다. 그냥 뭐 면접 때 쉽게 말하면은 뭐 아이스 브레이킹용으로 물어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취미와 특기. 그리고 이제 에세이로 넘어가죠. 뭐 지원 동기라든지 입사 후보로 물어보는. 근데 현대중공업 그룹은 4개 중에 그러니까 뭐 중요도를 놓고 따지면 다 25% 중요할 거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를 취미와 특기로 500자를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뭐 현대중공업 그룹은 여러분들의 취미와 특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나 봐요. 자기소개서 항목에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취미와 특기를 쓰는데 자기소개서 내용을 쓰면서 여러분들은 4번 항목을 통해서 무엇을 조금 더 어필하면 좋을까에 대한 뭐 이야기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취미, 뭐 예를 들어 자전거 타기, 뭐 이런 내용을 그냥 쓸 수도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필하고자 하는 무엇인가가 플러스 알파로 조금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쓰는 건 그냥 우리 일기장에 쓰는 게 아니라 이 글을 보고 이 사람을 뽑아야겠다, 뽑지 말아야겠다라고 판단하는
자기소개서기 때문에 물론 그런 식으로 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취미 특기 특히 수영하기, 수영 도내 대회 나가서 2등 입상, 수영 잘합니다. 써도 돼요. 체력적으로 튼튼합니다. 써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체력을 어필하려고 했던 거였으면 그런 식으로 쓰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라도 좀 나를 소개하는 어필할 수 있는 뭔가가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반드시 이렇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삼성그룹과 비교했을 때 그냥 에세이에서 짧게 20자인가요? 50자인가요? 간단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500자를 할애해서 다른 항목들 직무 역량, 가치관, 조직 내에서의 경험과 동등한 글자 수를 할애하면서 물어보는 항목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하나 정도는 좀 어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정리하면 직무 역량 1번에서 물어보고 있고 2번에서 가치관적인 내용을 저는 좀 썼으면 좋겠다. 어떤 걸 써도 되지만 만약에 하나를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 꼭 해주고 싶다고 하면 저는 가치관과 관련된 경험을 썼으면 좋겠고 이건 조직 내에서의 갈등 극복 노하우, 여러분들의 노하우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했더니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좀 아쉬워요. 물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노하우가 될 수가 있지만 조금 아쉽다라는 거. 자, 그리고 취미와 특기 뭘 써도 되지만 무엇인가 여기 괄호로 해두고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든 상관없어요. 저는 어떤 걸 어필할 건지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뭐든 하나는 좀 어필이 되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계율을 한번 잡아봤고요. 쉽죠? 어려운 항목 없습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 1번 같은 경우 복붙이 그냥 가능해요. 500자기 때문에. 그래서 난이도 자체, 글자 수도 그렇고 진입 장벽이라든지 난이도는 낮지만 대신에 무엇을 쓰는지가 중요해지는 쉬울수록 우리가 더 차별화를 더 잘 둬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항목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항목마다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계율을 잡으면 좋을지 항목별 작성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직무에 요구되는 역량 갖추기 위한 노력. 직무 역량 항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2번, 3번, 4번에서 대놓고 직무 역량을 물어보는 항목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1500바이트 500자 빠듯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2개 역량을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전 2개를 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역량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요구되는지 생각하고 갖춰왔는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어떤 역량이다라는 것을 소제목에 보여주고요. 그냥 땡땡력이라고 써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시작점을 바로 그 역량을 갖추었던 노력이라고 들어가기보다는 여기 요구되는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생각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 생각이에요. 이게 이 부분인 겁니다. 자, 이 직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A, B 두 가지 역량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주장하고 의견을 내는 것에는 이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시를 들어본 거예요. 파란색은 제가 항상 쓰는 예시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냥 봤을 때 생산관리 직무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생산관리 직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직무자의 자원활용 능력과 분석 능력이 요구된다. 뭐가 요구되냐고 물어봤으니까 그냥 그 워딩을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그 이유는 자사가 보유한 일적, 물적 인프라의 최적화된 활용 지식을 기반으로 목표 생산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생산 프로세스별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 직무이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이유를 쓴 겁니다. 러프하게 일단 써봤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 2문장 정도로 요구되는 역량과 그 이유를 잘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어떤 흐름으로 써야 되는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는 역량을 어떻게 키워왔는지 노력으로 들어갈 거야. 그게 들어간다는 요 중간 간지 문장이 있고요. 그리고 문단을 각각 나눠서 첫 번째 역량의 경우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키워왔습니다. 근데 그냥 키워왔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에 잘 발휘하겠습니다. 라고 저는 전개하는 거는 그렇게 지금 1번 항목에서는 권해드리진 않고 이걸 진짜 이 수업이나 세미나나 아니면 연구실 조교나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에서 배워왔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배웠던 내용 키워드를 구체적으로 좀 노출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수업을 들었다라고 하면 그 수업에서의 좀 인상 깊었던 챕터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써주면 진짜 들었네. 진짜 참여해봤네라고 납득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체적인 키워드라고 적어둘게요. 키워드가 2-3개 정도 노출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다 해봐야 100자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100자 정도 되겠죠. 구체적인 키워드, 이게 200자라고 쓴다고 하면 키워드 정도 노출해도 200자 충분히 안 넘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노력과 그 노력에서 구체적으로 배운 것, 그래서 이렇게 키워올 수 있었다. 입사 후에 어떻게 발휘하겠다. 그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굳이 쓸 필요 없습니다. 글자 수도 부족해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 키워왔는지, 노력했는지, 그리고 거기서 배워왔던 구체적인 키워드 몇 가지를 쓰면서
두 번째 문단을 마무리하고 똑같은 병렬식 구조로 세 번째 피역량의 경우에는 똑같은 이런 노력을 통해 키워왔고 이에 대한 기본 이해도와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키워드들이 들어가겠죠. 똑같이. 근데 항상 제가 영상에서 강조드리는 것, 뭐 제 나름의 기준일 수 있지만 두 가지 역량을 보여줄 때는 저는 어떤 식으로 쓰죠? 답 나와야겠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론적인 내용과 실무적인 내용. 이론, 쉽게 말하면 이론 지식, 전문적인 이론 지식과 실무 경험,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또 중요한 역량이라고 요구된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만 해두세요. 두 가지 역량을 쓸 때는 이론 지식과 뭐 실무 경험 정도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 꼭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 같은 경우는 직무 역량 항목을 첫 번째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 두세 문장, 한두 문장이겠죠. 그러니까 요거까지 포함하면 간지 문장까지 합하면 두세 문장으로 해서 한 100자 정도를 끊고 나머지 200자를 구체적인 키워드를 넣어가면서 그 역량들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2번으로 넘어가죠. 2번. 본인의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 경험을 쓰는 겁니다. 원래 보통 경험하면 저는 이제 서본결 경험을 쓰는데 2번 같은 경우는 좀 가치관과 관련해서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냥 제 앞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가정하고 저라면 이런 식으로 쓸 거야 라고 구두로 말을 해주는 것처럼 계율을 한번 짜봤어요. 이 편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데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 같이 읽어보죠. 일단 경험 그리고 왜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한 거잖아요. 이게 궁금하고 일단 이번 항목을 묻는 의도가 그걸 왜 이야기해주고 싶을까기 때문에 바로 소제목에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이 경험, 왜냐하면 이 가치관을 확립했었던 대표적인 경험이기 때문에요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 가치관 쓰기 싫으면 땡땡 경험 쓰시고 그거 뭐 가장 뭐 큰 성취 경험 이유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땡땡은 이유를 써주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뭐 성취 경험이든 실패 경험이든 뭐 교훈이든 뭐든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제목을 밝혀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권해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시작점 첫 번째 문장. 내 인생의 좌우명 가치관인 땡땡 가치관을 확립하게 된 가장 결정적 순간이었던 이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다. 자, 이제 들어간다. 왜? 이거 내 가치관 확립하게 된 경험이니까 들어간다. 자, 들어갑니다.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갔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냐면 그냥 바로 서론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그 가치관이 확립되기 이전의 모습과 나랑 좀 비교해보는 거예요. 그럼 글이 좀 더 다이내믹해지고 입체적이 됩니다. 재밌어요. 그냥 서론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해서 잘 됐습니다. 요거는 조금 살짝 좋은데 살짝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플랫한 흐름이고 사실 뭐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평균 이상만 하면 되지 뭐 꼴찌만 하지 말자 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뭐 크게 실패를 좀 두려워했기 때문에 큰 도전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은 학생은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예를 들어 가치관 도전이겠죠. 열정이나 가치관이 나오기 전의 모습들을 한번 보여주면서 근데 이런 일이 있었지. 뭔가 내가 뭐 대표로서 발표를 해야 되거나 갑자기 부모님께서 뭐 갑자기 주재원으로서 나가게 되면서 나도 같이 따라 나가야 되는 뭐 갑자기 새로운 환경에 부딪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난 평상시대로 뭐 친구 사귀면 되겠지 좋겠지 했으나 야 좀 쉽지 않은데 그때 이런 생각하게 된 거죠. 이런 어퍼스트 믿어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인생에서.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식보다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가치관의 발현이겠죠. 발현이란 표현 딱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제 알을 깨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이제 이런 가치관을 내 인생의 1좌우명으로 삼고 살아야겠다고 마음 먹고 여기서는 이제 그때 이제 행동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가치관이 입각해서 아까 말한 이런 문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렇게 그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을 해보니까 잘 되네. 좋아. 역시 그 가치관 가지고 앞으로 나 이런 삶을 살겠어. 라고 마음을 먹는 게 되죠. 이 흐름 한번 좀 쭉 보면서 그냥 뭐 외울 것도 없어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냥 요 플로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 가치관 확립 이전에 여러분들의 그냥 일반적인 모습에서 지금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좀 더 선명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이런 식의 흐름도 한번 생각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서론본론교를 쓰셔도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하지만 가치관이라면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 말씀드리면서 지금도 여전히 내 삶에서 이런 가치관 중요하다라는 거 한 번 더 one more
원몰 증거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을 한다. 그래서 평상시에 도전 인생에서도 이런 도전들을 해보고 있다. 도전이라고 하면 아까 계속 예시로 말씀드리잖아요. 도전을 해보고 있다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도 내 가치관 찐이다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경험 사례면 이번 항목에선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2번 정리되셨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갈등을 원만하게 극복한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요거는 뭐 있으면 복사하세요. 뭐 크게 뭐 입사 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물어보지도 않았고 뭐 그냥 경험을 해놓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500자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에 좀 합격했던 자기소개서 자신의 자기소개서예요. 다른 사람 뺏기지 말고 자신의 자기소개서 중에 이거는 내가 갈등 극복 경험으로 갈등 해결 경험으로 잘 정리가 되었는데 갖다 써도 됩니다. 네. 자 땡땡 갈등 어떤 갈등이었는지 극복한 갈등이 뭔지 나오고 극복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어떤 노하우가 발휘되는지. 그러니까 이 항목에서 궁금한 거는 소제목에서 직관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는 무슨 갈등인데 어떻게 극복했냐잖아요. 여러분들 소제목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갈등이었는데 무슨 노하우를 발휘해서 해결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쉽죠? 소제목 쓰기 세상에서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일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어려운 말, 어려운 단어, 사자성어 이런 거 쓰지 마시고 그냥 물어보는 내용만 답을 딱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요거는 전 개인적으로 서론 변론 결론으로 가는 걸 추천드려요. 그냥 너무 모말한 경험 항목이기 때문에 서론 바로 들어가세요. 그냥 조직 내에서 무슨 안건에 대한 의견 충돌이 발생해서 갈등이 발생한 거야. 그래서 약간의 설명. 여러분들의 갈등 당사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타인과 여러분과 타인과의 갈등, 타인 간의 갈등이 아니잖아요. 타인과 나와 타인과의 갈등이니까 나는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주장했고 또 상대방, 갈등 상대방은 자신만의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주장하며 의견 충돌이 팽팽하게 발생했다라는 걸 서론에서 배경으로 그려주고요. 그리고 본론, 이때 최초로 내가 했던 생각, 이런 거 들어가면 괜찮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자 어떤 식의 패턴이 보통 보이냐면 글을 쓸 때 문제가 발생해. 그럼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야 해결하자. 내가 나서서 해결한다. 나다. 문제 해결의 해결사다. 이런 식으로 바로 이제 의욕적인 모습이 보이는데 사실 현생을 살면서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뭔가 내가 주장하는 바가 있는데 다르게 주장하는 바가 있으면 왜 저러지? 귀찮아 죽겠네. 그냥 하지 말까? 다른 애랑 할까? 라는 생각부터 들어요.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그냥 살아가다 보면 뭐 그런 순간도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모두가 다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슴 한켠에 안고 품고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의 글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갈등이 발생해? 일단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상대방 입장 역지사지의 자세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이 우리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였습니다. 바로 해결이 된다고요. 조금 아쉬워요. 여러분들만의 차별화된 글은 그냥 쉽게 진짜 있을 법한 내용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차별화되는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때 갈등이 발생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왜 저렇게 생각하냐? 였습니다. 쓰는 거예요. 이거 어포스트로피. 이번에 한번 활용해보세요. 기존에 안 써버릇했던 분들은 이번 현대중공업 그룹에 한번 써보세요. 왜 저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근데 곧이어 이런 생각도 들더라. 내가 이 상대방에 대해서 느끼는 이런 감정만큼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겠네? 그도 그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겠구나. 그러면 그냥 서로 그냥 평행선을 달리기보단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해결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계기로 이렇게 이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꼴랑 이거 두 문장만 있어도 정말 차별화가 되면서 진짜 찐 있을 것 같은 얘기잖아요. 찐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것 같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이런 생각만 아시죠? 이걸 쓰는 이유는 안 써도 상관없어. 그냥 여러분들이 좀 피했으면 조금 이제 다시 한번 고민해봤으면 하는 대목은 뭐냐면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내가 해결사다. 내가 먼저 상대방 입장에서 고민해보고 이런 식으로 노하우를 발휘해서 해결하려고 했다. 자, 그래서 해결 잘 됐다. 나 어때? 짱이지? 라고만 쓰여지는 글을 좀 경계하자는 겁니다. 현실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를 쓰자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써줘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오히려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막 면접관이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평가자 웃으면서 푹 할 것 같아요. 저라면. 아셨죠? 이게 제마다 그냥 작성하는 스타일이라서 한번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쌤 저는 그럼 못 쓰겠는데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바로 그냥 이제 갈등 극복 위해 했던 행동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죠? 뭐 이해 기반의 땡땡 노하우, 뭐 역지사지 아니면은 뭐 제3 중재자에게 찾아가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찾아가서 어떤 방법으로 갈등을 극복하려고 했는지를 써주고 그리고 나서 요거 들어가야 돼.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 어포스트로피가 있든 없든 요건 다 써줘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어떤 안건에 대해서는 왜 그게 도대체 가장 최선이라고 그 상황에서 그 갈등 해결 그때는 이게 가장 최선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로서의 이유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해되셨죠? 이거는 꼭 있어야 돼요. 항상 이유.
왜 그 방법만큼이 가장 최선이라고 판단했는지 이유, 그리고 그 방법의 노하우의 적용 과정이 있으니까 원만하게 해결됐죠. 왜 최선이라고 판단했으니까 이제 그걸 적용하면은 원만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 수도 부족한데 입사 후 요 노하우를 발휘해서 아니면은 뭐 조직 구성원들과의 갈등 발생 시 현대중공업 그룹이 어쩌저쩌한 일원이 되겠습니다. 안 써도 됩니다. 안 물어보잖아요. 현대중공업 그룹은 정말 좀 지원 동기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좀 더 편한 것 같긴 해요. 기업에 대한 이해도 이런 거 묻는 게 없어서 좀 그렇긴 합니다. 물론 이제 물어본다고 해서 우리가 못 쓸 건 없지만 뭐 이런 경험 같은 거 특히나 500자 복붙하면 되잖아요. 되게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넘어가서 마지막 4번. 취미와 특기.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취미 특기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상관없습니다. 근데 자기소개서 항목이 뭐 예를 들어 이랜드처럼 막 한 10몇 개 되면 대충 쓰겠지만 대충은 안 쓰겠죠. 왜 그냥 가볍게 쓰겠지만 4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500자를 써야 돼. 그러면 좀 여러분들이 어필할 수 있을 건덕지를 하나, 2개 정도는 박아두는 게 좋습니다. 전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미와 특기에 대해서 쓰라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 뭐야? 취미 이거고 특기는 이거야. 써줄 겁니다. 써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취미 그냥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요런 멘트들 좀 넣어주는 게 어떤가 싶은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번 성격의 장단점, 성격의 특징을 한번 보여주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저는 뭐 MBTI가 2로 시작하기도 하고 남들에 비해서 조용한 친구들에 비해서 차분하진 않습니다. 그냥 예시로 한번 들어본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스스로 차분하다고 생각하는 성격 특성상 쉬는 날이면 조용한 곳에서 혼자 사색의 시간을 보내는 걸 선호한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쉬는 날 카페 가서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책 보는 게 내 취미가 되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다짜고짜 제 취미입니다. 좋아요. 스트레스가 해소돼요.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성격의 특징 같은 거 하나 넌지시 간접적으로 어필하면서 저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소개서가 뭐예요? 전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직무나 여러분들의 구성원으로서 일원으로서 적합해요라는 걸 어필하는 글이잖아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를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죠. 그냥 취미 활동가 있으니까 나중에 같이 하시죠. 이런 글이 아니라 이런 사람입니다를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건덕지를 저렇게 넣어보는 겁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냥 취미 여러분 취미 그냥 쓰시면 돼요. 저도 이렇게 설명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제가 진짜 만약에 실제로 쓴다고 하면 진짜 고민을 해서 정말로 현대중공업 그룹 합격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라도 저를 어필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하나 좀 넣어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공감을 하시면 이런 것들 저는 일단 성격으로 넣긴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성격이 아니고 특기를 한번 보시면 특기는 이런 식으로 좀 써봤어요. 이 직무자가 되는 걸 희망한다. 그러니까 직무에 대한 좀 로열티를 한번 더 보여줄 것 같아서 직무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그 채용 직무 중에 문화홍보 직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이제 생산관리 예로 들었잖아요. 이제 인문계분들도 예로 들어야죠. 문화홍보 직무가 희망하면서 홍보본부. 물론 이제 이거는 좀 마케팅적인 느낌이 강하긴 한데 그냥 쓴 거예요. 전 홍보 무슨 일 하는지 다 압니다. 그냥 쓴 거예요. 홍보본부라든지 인사이트 등을 놓치지 않고자 관찰력을 키워왔다. 뭔가 좀 어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간접적으로. 이 관찰력에 대한 나의 능력을 어필하려고 한번 써봤어요. 예시로 써본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 속에 숨겨진 의미나 반전 등을 파악하고자 노력을 했더니 이게 특기가 됐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 숨겨진 말의 의도, 의미를 잘 캐치해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고민 상담이 특기가 됐다. 자, 이 정도. 이해되십니까? 좀 어필하는 뭔가 좀 건덕지를 넣어주자고요. 그냥 취미 특기 잘합니다. 수영 잘합니다. 헬스 3대 500 칩니다. 이런 거 그냥 써도 되지만 어필하는 자기소개서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취미하고 특히 마지막에 보면 해당 활동을 하는 것이 즐거운 이유 이 정도는 좀 가볍게 써주세요. 그냥 하다 보면은 좀 아무 생각 없이 커피 마시다 보면은 생각도 정리되고 다음날 좀 더 잘 일할 수 있게 되는 좀 더 이제 현실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에너지를 얻게 된다. 좋다. 그래서 취미로 하든지 특히 이 정도는 고민 상담 그래서 최대 하루에 한 연애 상담을 3명까지 해봤었다. 이 정도까지 나는 진짜 애들이 나를 잘 믿어주고 고민을 잘 털어놓더라.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이게 되죠. 쉽죠? 근데 당부드리고 싶은 것 자기소개서라는 글의 특성상 여러분들을 어필할 수 있는 무엇인가 성격이든 직무든 산업에 대한 기업에 대한 이야기 현대중공업 그룹을 엮어서 풀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무엇이 됐든 여러분들을 좀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정도 들어가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중공업 그룹 1번부터 4번까지 모든 항목을 다 샅샅이 파헤쳐 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영상 하단에 댓글로서 질문 남겨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현대중공업 그룹 말고도 이 그룹도 같이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용들, 기업들 있으면 그것 마찬가지로 요청사항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대중공업그룹 자기소개서 분석 취특키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